이번 시간은 데이 2입니다. 자료 분류의 의 17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5 페이지까지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읽고 가는 분위기인데,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자료 분류의 정의를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키워드를 잘 봐 두셔야 됩니다. 자, 군집화, 모으는 거죠. 예, 모아서 어떻게 한다? 나누는 겁니다. 개별화로 그죠? 예. 동일한 내용을 모으고 그다음에 다시 개별화하는 거다. 자, 그러면은 그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가려 놓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겠죠. 자, 자료 분류는 도서관이 입수하는 정보 자료의 배가 위치를 결정도 하고, 맞죠? 결정하고 동시에 접근 이용의 편의성, 즉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주제와 형식의 유사성과 또는 특정 원칙이나 목적에 따라서 뭘 하겠다?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행위 과정. 예, 요걸 뭐라고 한다? 자료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달리 말하면 자, 일련의 정보 자료를 주제나 형식, 관점, 지역 등으로 따라서 모아야 되겠죠. 예. 군집화하고 군집된 유개념 또는 종개념 내에서는 다시 각각을 어떻게 해야 돼? 개별화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어.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지문이 되죠. 예. 이 지문을 내놓고 자,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용어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겠죠. 예. 자료 분류는 군집화, 개별화하는 절차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자료 분류의 필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거두절미하고 포인트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자료 분류가 왜 필요합니까?"라고 하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보 자료를 체계적인 조직에 따라서 분류해 하여 동일 주제의 문헌을 일정한 위치에 집중시켜 비열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뭘 한다? 분류가 필요하더라. 맞죠? 예. 그게 자료 분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뒤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 자, 랑가라단 5 법칙이 나오거든요. 예. 이 5 법칙에서 문헌 분류와 관련된 법칙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고르시면 돼요. 어 분류 분류와 관련이 있는 법칙이 뭐냐? 일단 분류를 통해서 모든 독자는 책에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예. 책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시간 절약을 하겠죠. 예. 분류를 할 수 있다면 그 서가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빨리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고 시간을 절약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헌 분류와 관련이 있는 법칙은 이 법칙과 사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관련이 있는 법칙은 이겁니다. 가장 관련 있다. 가장 관련이 있는 법칙. 예. 이거의 시간 절약이죠. 예. 자, 그럼 역으로 자, 문헌 분류와 가장 관련이 없는 법칙을 골라라 하면은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경영사고의 원칙으로서 시간 절약하고 접근하는 거하고 관련이 없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아직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만약에 나오게 되면 자료 분류와의 상관관계 해석이죠. 예. 이 두 가지 고르시면 되고 가장 관련 있는 하나를 골라라 하면 이걸 고르시면 되고 관련이 없는 걸 골라라 하면 이걸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예. 그런 식으로 봐 두시고.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표랑 이 밑에 있는 표가 왜 같은 내용이지만 내가 이걸 왜 도서관 편람에서 가지고 왔을까? 그렇지. 이게 우리 지방직이나 교육청에 면접 시험에 이게 나옵니다. 어. 랑가라당 5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도서는 이용자가 이용하기 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용을 하기 위한 것. 그다음 두 번째, 모든 이용자에게 그가 원하는 도서를 제공해야 한다. 세 번째, 모든 도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이용자 시간을 절약해라. 그다음에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다. 예. 요걸 외워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법칙에 대해서 면접 시에 혹시 전공 관련 문제가 나온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외우지 말고 요걸로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왜? 편람이니까. 그죠? 예. 편람이 있는 용어로 외워 둔다. 자, 그다음에 자료 분류의 기본 원칙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도서관 자료 분류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보통은 한 7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합목적성. 아까 앞에서도 봤죠? 예, 합목적성이란 분류의 목적과 흥미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합목적성을 견지해야 된다. 자, 두 번째 포괄성 내지는 뭐다? 망라성. 예. 망라성 나오면 항상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전체를 다 포괄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용어의 명확성입니다. 용어는 명확해야 된다. 예. 해서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분류 기조의 기준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 일관성. 자, 이런 거 봐 둡니다. 자, 그다음에 상호 배타성이 나오겠죠. 예. 분류지는 상호 배타성. 자, 그다음에 점진성이 있었죠, 앞에. 예. 점진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분류는 주제를 우선한다. 주제 분석을 우선해야 됩니다. 물론 총류, 언어, 문학에는 주류 이 세 가지는 주제를 우선으로 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만 대체로 주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고르는 건 쉽죠. 그죠? 예, 점진성, 한목적성, 명확성, 그다음에 상호 배타성, 그다음에 주제 우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요런 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자료 분류 및 기호 조합의 우선순위는 항상 주제 형식이죠. 예, 주제 다음에 뭐예요? 표현 형식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오는 것은 물리적 매체입니다. 혹은 형태가 가장 마지막에 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앞에는 뭐다? 저자 관점이 옵니다. 그지? 그래서 이 3 번만 조심하시면 되죠. 예, 주제 플러스 형식에다가 그다음 저자의 관점과 물리적인 형태. 예, 요런 요 순으로 봐 두시고 자, 요거는 이제 최근에 등장을 했어요. 예, 최근에 등장한 내용 시험 문제였습니다. 2024년 법원 서기보 9 급에 이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거 한번 봐 두시고 자, 그다음 내용으로 가서 자, 자료 분류의 효과를 한번 보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용자 측에 주는 효과랑 도서관 측에 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의 내용이 나오면 도서관 측에 주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구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석 역량, 주제별 강약점 등이 나옵니다. 장서량이나 자, 이거는 이용자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예. 어떤 서가에 들어갔어. 혹은 분류본으로 검색해 보니 300 대가 별로 없더라. 혹은 320 대가 없더라 하면 '아, 이 경영 경제학 부분이 약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강약적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수석 역량, '아, 문학 파트가 많구나. 그중에서도 소설류가 많네.'라는 것을 이용자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정 분야에 어떤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 맞죠? 이용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학문 영역이나 주제, 관심 분야별 지식 체계화. 예, 이거 도움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내가 분류 기호를 익숙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예, 그러면은 서가 접근 동선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봤던 시간 절약, 그죠? 예,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 이용자는 서가에서 해당 주제도 찾을 수가 있지만 그 유사한 주제가 인접 배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사 주제 내지 관련 주제를 브라우징하거나 신속하게 검색도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서가 브라우징을 하다 보면 내가 필요한 것 이외에 자, 인접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발견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예. 요거. 자, 그다음